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52년생 여자분의 그 파산 면책 사례를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그 환가가 된 사안입니다. 무엇이 환가가 되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채무자는 2003년에서 2017년도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동생 소유 아파트에서 이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무상 거주하는 건 아니고 이제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2017년에서 현재 구로구 고척동 아파트에서 아들 소유에서 이제 무상 거주. 실질적으로는 아마 부부가 그 다른 데서 살고 주민등록만 이렇게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75년에 83년에 의료원 비서, 90년에서 2004년도 한 14년간 칼국수집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5년에서 2007년도에는 유통회사, 유통점을 운영을 했고 2009년부터 현재까지는 사업을 포기하고 그냥 가정주부로서 지내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1차로 파산면책을 받았습니다. 언제? 2009년도에 배우자의 채무, 연대보증 채무가 같아요. 배우자는 개인회생, 채무자는 파산면책해서 인용이 됐고요. 배우자도 개인회생 변제를 완료했습니다. 아마 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요 유통하고 칼국수 한 요 채무로 인해서 면책을 한번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왜 2차 파탄이 왔냐면은 채무자는 1990년대 백화점에서 이제 칼국수 음식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 관계에 있는 이 사람은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서로 친해졌습니다. 당시 이 친해진 사람이 경기 양평에서 전원주택 분양사업으로 사업자금이 부족해지자 차용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친구를 소개했는데 친구가 이 옆에서 그 커피숍 하는 사람에게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커피숍 하는 사람이 결국 경기도 양평에 있는 전원주택 사업이 뭐 아마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갚지 못했어요. 친구의 빚을. 그러니까 그 친구가 채무자의 배우자가 이제 아마 의사입니다. 의사. 이런 의원에 찾아와서 막 행패를 부리니까 배우자 몰래 그럼 내가 갚겠다라고 해서 한 1억 원 정도 이제 변제각서, 보증각서를 써준 겁니다. 이행각서를. 그래서 그게 다시 채무가 생긴 겁니다. 언제? 2010년 이후에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채무자의 가족관계는 뭐 가정주부고요. 남편분의 의사입니다. 의사는 일단 소득은 많습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배우자의 어떤 책임자산은 아니죠. 아들들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회사에 재직 중이고요. 나이도 많습니다. 40살, 38살 다 결혼했고요. 그래서 파산 채권이 아까 그 각서 써준 거 1억 2678만원 아마 채무자 그 아시는 분이 각서를 받은 사람이 소송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 채권입니다. 채권자는 단 한 명입니다. 판결문. 그래서 5년 동안 처분한 재산이 하나 걸렸어요. 뭐냐면 바로 파산 직전에 이제 파산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후에 그 사이에 어떻게 청약예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약예금이 아마 해지할 때 66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처를 모르니까 동생한테 변제를 했습니다. 동생한테도 아마 돈을 갖다 좀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편파행위가 돼서 환수를 한 겁니다. 배우자의 재산으로는 아까 뭐 소득은 많지만 배우자도 병원 보증금하고 경북 김천에 있는 상속받은 토지가 있어요. 과수원 및 대지. 고유재산이죠. 그 다음에 자녀 재산으로는 그 아들 한 명이 구로구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요타 캠리라는 자동차가 있는데 아들의 어떤 소득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그 자녀의 고유 재산이고 채무자의 어떤 은닉 재산으로 볼 만한 여지는 없습니다. 도와주더라도 남편이 도와준 걸로 봤을 때는 자녀 재산은 완전히 무관하겠죠. 관제인의 종합 의견은 아버지를 한번 살펴보니까 2002년 12월 3일날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9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재산은 없는 걸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일단 배우자의 재산 및 소득을 보겠습니다. 배우자는 경북 김천 소재의 상속부동산을 보유죠. 두 필지, 과수원 및 대지. 이는 뭐 고유재산이 명백하고요. 배우자는 월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습니다. 병원이 있고요. 병원은 어디로부터 임대받아 임차보증금 약 1억 1,200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고유재산이죠. 채무자의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배우자는 부정기적으로 고액의 금원, 뭐 2016년 1월 20일 날 6천만원, 5천만원을
채무자의 통쟁에 이치하여 이 사건 파산 채권자 외의 개인 채권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채권자, 이 채무자는 다른 개인 채권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돈은 갚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편파 변제인데, 과연 상대방이 선의, 악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소송을 하더라도 문제가 있죠. 선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죠. 이 판결금 채권을 알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만 남편이 대신해서 갚는 고액 소득자니까 악의를 갖고 알면서 변제받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채무자는 2008년 면책 이후에는 가정주부로 지내고 있었죠. 배우자의 도움으로 개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있으나 개인 채무는 배우자의 채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채무도 아니란 얘기죠. 그렇다면 더더욱 부인 청구는 힘들겠죠. 아들이 부동산 및 자동차 취득 경위를 살펴봤습니다. 아들은 구로구에 LIG 리가 아파트를 며느리와 함께 취득을 했습니다. 공유로. 그래서 시가는 한 4억 천 되는데 담보대출이 한 1억 3천 있고 전세자금, 전세를 끼고 산 것 같아요. 1억 1천만 원. 전세를 끼고 산 게 아니라 채무자가 갖고 있던, 아들이 갖고 있던 전세자금 1억 1천만 원, 2억 4천, 퇴직연금 2천, 2억 6천, 보험해약환급금 1,300, 2억 7,300. 이게 다 이제 아들의 자료로서 소명을 했습니다. 차분하게. 그 다음에 이제 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며느리가 있죠. 며느리 예금 및 보험해약환급금이 1억 6,200입니다. 이것도 이제 며느리가 소명을 했습니다. 양자 합치면 거의 4억 가까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소득을 받습니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13년간 세무서에서 소득 금액 증명서상 약 4억 7천만 원이 있습니다. 연봉 꽤 되죠. 누적돼서 최근엔 더 많겠죠. 이런 소득하고 예금 및 적금, 보험해약금금, 그 다음에 전세자금 등을 고려했을 때 아들 부부가 충분히 부동산, 아파트를 구입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됐다라고 봐서 이거는 채무자와는 완전히 무관한 고유재산으로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자는 유일한 재산은 2018년 6월 파산 직전에 해약한 청약예금 660만 원이 전부죠. 이런 거에 이제 쉽게 발견되죠. 채무자도 이제 아마 파산 들어가기 전에 이거 뺏길 것 같으니까 해약을 하고 동생을 줘버린 겁니다. 동생 빚이라도 먼저 갚은 거죠. 그래서 이제 부인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부인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채무자가 600만 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하는 조건으로 이행확약인가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화해계약을 해서 600만 원을 변제받고 그걸 채권자들한테 나눠주고 파산 절차를 종결했습니다. 본 사안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크게 억울할 일도 없죠. 채무자가 어떻게 보면은 남편한테 해코지를 해서 남편의 병원에 찾아가서 업무 방해를 한 걸 기화로 해서 이 채무자, 배우자한테 각서를 받은 거니까 그거는 오히려 형법상 협박죄나 공갈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명백하게. 그걸 차치하고 지금 사안에서는 이제 어떻게 각서를 받았고 판결까지 받았지만 결론적으로는 책임 재산이 없죠. 배우자는 소득이 높습니다. 나이가 좀 들어서 그렇지. 나이가 66세입니다. 의사야 건강하면 70세 넘어서까지 할 수 있죠. 그래서 1650만원씩 1000만원 이상을 벌지만 배우자의 책임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죠. 지금 편파 행위로 부인한 600만원 청약 예금 외에는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돈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배우자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과연 화수할 수 있을까? 그게 지금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그 배우자조차도 병원 보증금 빼니 없죠. 병원 보증금 1억 1200. 그래서 채무자의 기여도가 거의 없는 걸로 봐서 환가를 할 수는 없더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결국 보증각서에 기해서
1차 파산을 하고 2차 파산에서는 보증 채무 때문에 이행각서상의 어떤 책임을 지고 두 번째 파산한 가정주부의 그 케이스를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